신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해리포터는 덤블도어 교장과 가망 없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볼드모트는 굉장히 강하고 그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마주하고 섰을 때 해리포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덤블도어는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설사 악을 뿌리째 뽑아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궁지에 몰아넣을 수는 있다면서. 그렇습니다. 도둑은 부지런합니다. 도둑은 철저합니다. 도둑의 판단은 예리하고 기다림은 끈질기죠. 진짜 도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도둑도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파고듭니까?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날을 맞아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다짐을 해도 게으름은 기가 막히게 틈새를 찾아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유 한 가지를 꼽으면 게으름은 내일 해도 되는 이유 수십 가지를 찾아내죠. 우리가 그런 악을 끝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과 악이 과연 비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궁지에는 몰아넣을 수 있다고 덤블도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해리포터는 끝내 볼드모트를 이겼죠. 365 공비타민 덤블도어 교장은 그렇게 말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나미의 아스시의 1만권 독서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많은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인나미 아스시는 여러 개의 온라인 잡지 사이트에 서평을 쓰는 서평가입니다. 하루에 2개 정도의 서평을 쓰는 것을 일로 하기 때문에 책을 하루 2권씩 읽고 1년에 7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나미 아스시가 추천하는 독서법이 적합한 사람은 독서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저자의 표현대로 독서에 있어서는 초보자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방식대로 책을 읽으면 책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걱정도 사라지고요. 또 짧게 보기 때문에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책의 권수를 늘려가면서 내가 몇 권 읽었다라는 성취감이 생겨서 동기부여를 하기에도 좋지요. 물론 그렇게 읽어서 하루 한 권을 읽는다 해도 그게 한 권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책을 내가 몇 권을 읽었어 라고 권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도한다던가 자기소개서나 어디든 간에 책 읽은 권수를 구태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 방식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한 권을 정독하면서 그것도 읽고 또 읽고 되풀이하여 한 달 내내, 2달 내내 읽는 분도 계시고요. 한 달에 30권을 요지만 파악하면서 하루 한 권씩 휙휙 읽어 제끼는 분도 있으시겠죠. 각자 머릿속에 무엇이 남을 것이냐, 그거는 다르겠지만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의 깊이랄까, 저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랄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앞서겠지요. 오늘은 인나미 아스시가 어떻게 하루에 2권의 책을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요령을 전달드릴 텐데요. 저는 이 내용을 구태여 하루에 2권을 읽는 요령이라던가 초스피드로 독서하는 방법,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서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 그리고 책 읽기에 도전했다가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이 듣고 가볍게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역시 마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리듬은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라는 행위에서도 리듬 오브 라이프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책을 읽고 싶은데 좀처럼 잘 읽을 수가 없다는 사람은 독서를 생활 리듬 속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이 독서가 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한 거죠. 혹은 등산이나 달리기, 그 외의 취미는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면서도 독서만은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한 3단계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다. 독서뿐만 아니라 뭔가를 습관화하는 비결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행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른 식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서 리듬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하루도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침 10분 독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아침 10분간 독서에 집중한다. 어떤 책을 읽어도 좋다. 감상문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등등 개별적인 특징은 다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학교가 주도하는 만큼 어느 정도 강제성은 띄지만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니까 학생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죠. 독서 리듬을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10분으로 시간을 정해놓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분이란 시간은 책을 읽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도 읽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이기 때문에 쉽게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죠. 독서를 습관화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시작 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취침 전 10분 등 책 읽을 시간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설정합니다. 이것이 리듬 오브 라이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개운한 아침 시간대에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밤이나 취침 전에는 취해 있거나 졸려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습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빨리 읽을 만한 책을 중심으로 고른다. 앞서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고르느냐입니다.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읽고 싶은 책뿐만 아니라 빨리 읽을 만한 책을 기준으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책은 다음에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읽지 않아도 되는 책. 둘째,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 셋째,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먼저 첫 번째,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란 그 책의 저자에게는 매우 신뢰되는 말이지만 그 책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책을 가리켜 저는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굳이 내가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서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번째,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두 번째,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에세이나 만화, 그림책도 이 장르에 들어갑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은 줄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읽을거리니까 건너뛰며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빨리 돌려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화나 그림책을 서둘러 읽고 덮어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천천히 읽고 싶은 책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번역서에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탄탄한 구성에 슬렁슬렁 넘기기가 왠지 아까워서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펼치는 게 하나의 낙이 되어버린 중후한 느낌의 책입니다. 그런 책만 읽는다면 저의 일에 지장이 있겠지만 100권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책과 만나게 됩니다. 독서를 습관화하려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목표는 이런 겁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90%,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 10%의 비율로 읽는 거죠. 이 9대 1의 비율을 의식하면서 책을 고르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을 읽으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도 마련해 둡니다. 예를 들어 독서 시간이 60분이라면 처음 30분 동안은 천천히 읽는 책을, 나머지 30분 동안은 빨리 읽는 책을 읽는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여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으면 각각의 책에 훨씬 더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어제와 다른 책을 읽는다. 읽다가 만 책을 며칠씩이나 가방에 넣어둔 채로 있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자칫하면 몇 주씩이나 같은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여유가 생기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야심차게 책을 펼치고선도 도중에 졸음이 쏟아져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는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가방에서 책만 묵히는 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도 쌓여만 갑니다. 독서를 즐기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먼저, 책 한 권에 열흘 이상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시간을 들여서 읽는 책이 있어도 좋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따로 마련해서 그 책과 병행하여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싶은 재미있는 책이라도 읽는데 열흘 이상 걸리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든 질리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습관하려면 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면 책은 하루에 한 권을 다 읽는 게 이상적입니다. 저는 서평을 쓰기 위한 책은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하루 안에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맛볼 수 있는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독의 저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꼭 열흘만 계속 같은 책을 읽기보다는 60분간 집중적으로 읽기의 방법을 의식해서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60분의 시간을 정해두고 집중해서 책 한 권을 그 안에 읽으면 독서 체험의 질이 단번에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리딩은 원래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적인 관점에서도 책 한 권을 질질 끌어가며 읽는 것이 비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간 70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1시간 내로 빨리 읽은 책의 핵심이 오히려 기억에 명료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달을 끙끙대며 겨우 다 읽어낸 책이 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지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독서의 밀도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의 유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정독은
단위 시간당 독서의 밀도가 낮은 데다가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얕은 독서 체험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마치 음악 한 곡을 아주 느리게 재생하면 어떤 음악인지 잘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곡에는 고유의 템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책에도 적절하게 읽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아침 10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독서의 황금 시간대는 아침이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책 읽기의 방법을 궤도에 올리고 싶다면 먼저 아침 시간에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시간은 눈을 뜬 직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일부러 그대로 침대에 뒹굴거리면서 딱 10분간만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람 설정을 해두면 보다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먼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합니다. 6시 49분 알람 소리가 들리면 독서를 시작합니다. 6시 50분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맞춥니다. 독서용 음악이지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7시 정각 알람 소리가 들리면 독서를 멈추고 일어납니다. 10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두는 편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매일 아침 1시간은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결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10분 정도 읽는 것이 몸에 배기까지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인나미 아스시의 1만권 독서법 중에서 어떻게 많은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